한국인들이 영어 학습을 하는데 가장 잘못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는 어휘 지식의 넓이만 기형적으로 늘려놓는, 절대로 틀려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을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조이스박입니다. 저는 30년 차 영어 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는 교육가이고요. 가장 최근에 낸 책은 오이스터 영어 교육법과 지금 이제 챗 GPT와 관련된 조이스박의 챗 GPT 영어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 GPT를 사용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챗GPT는 보통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제 본인이 답을 만들어서 이제 내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뜻이고요. A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음 단어로 사용할 단어는 확률상 무엇이다. 이제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텍스트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영어 인풋이 되게 제한되어 있는 외국어로서의 이제 영어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챗GPT가 무료이고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물어보고 뽑아내는 방식이잖아요.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앉아서 듣기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인터액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율성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챗GPT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이 창이 한번 바뀔 때마다 얘는 다른 사람이 돼요. 페르소나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채창을 바꾸면 얘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프롬프트가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이제 얘가 잘 해주고요. 가장 자연스럽고 문학적인 표현을 원한다 하면은 딥앱을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검색을 잘해주는 앱이 필요하다. 빙 챗,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있잖아요. 검색을 잘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빙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그래도 정확하게 하는 걸 원한다 그러면 챗 GPT-4가 낫습니다. 그래서 뭐 문장이 수려한 것이 좋은가, 정확한 정보 검색을 원하는가, 또는 정확한 번역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는 몇 자까지 넣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신다면 25,000자까지 단어, 영어 기준 25,000 단어까지 프롬프트 안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지문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요약하고 싶을 때 필요합니다. 또는 넣고 번역해줘. 그런데 얘가 25,000 단어를 넘는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얘가 올라가 있는 URL을 갖다가 먹이시면 돼요. 챗 GPT로 영어 대화를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구글 확장 앱 중에서 Talk to GPT라고 하는 확장 앱이 있습니다. 이걸 깔면 스피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Hello, your turn. How can I assist you today? I'm looking for a book written by Neil Gaiman. Great choice. Neil Gaiman has written many books.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스피킹 프롬프트를 넣을 때 처음에 조건을 지정하는 부분은 카피 앤 페이스트에서 붙인 다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스피킹을 할 때요, 반드시 역할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A는 무슨 역할, B는 무슨 역할이야. 이제부터 말을 시작해보고, 그리고 또 반드시 문장을 보면요, 2-3문장 이상으로 하지 말아줘. Don't make your responses longer than 2 or 3 sentences.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혼자서 10문장을 막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이 시작하면 좀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피킹의 레벨을 정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스피킹 레벨을 조정을 하실 때에는 CEFR이라고 해서 Common European Framework for References라고 해서 공통 유럽 기준이라고 하는 언어 기준이 존재하거든요. A1 레벨 또는 A2 레벨, B1 레벨로 말을 해줘 라는 식으로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일단 어휘 지식에는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영어 학습을 하는데 가장 잘못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어휘 학습이에요. 보통 영어 단어, 한국어 뜻, 그 다음에 품사 정도? 요 정도 가지고 하루에 몇십 개씩 외우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써왔잖아요. 이거는 어휘 지식의 넓이만 기형적으로 늘려놓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은 어휘 지식의 깊이도 깊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을 찾거나 하는 것보다 이 챗 GPT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휘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챗GPT로 영어 단어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English, Korean bilingual word list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품사하고 예문까지는 넣죠, 그렇죠? 그래서 including 한 다음에 part of speech 품사하고 and an example sentence 요거를 넣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들을 뒤에다가 먹여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단어나 넣어봤습니다. active, environment, ecosystem, sustainable, recycling 이란 단어를 넣어서 단어장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짜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표로 만들어줘도 넣었으니까 in a tabular format 이라고 하거나 그냥 in a table form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표를 쭉 그려주면서 이렇게 지금 표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뽑아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비슷한 말들을 빈도순으로 다시 정렬해줘. 가장 자주 쓰이는 말부터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정렬을 해줍니다. 어근과 접사로 나눠서 표를 그려줘 합니다. 또 공통적인 말들을 뽑아줘 라고 해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의어 비슷한 말, 반대말을 뽑아줘 라고 해도 뽑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다 사용하시면 돼요. 어휘 문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괄호넣기 문제가 가장 쉽겠죠. fill in the blank 이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줘. 쭉 하고 지금 뭐예요? 어휘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챗GPT는 사실 그래머 책을 할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 한국하고 문법 체계가 다른 부분이 많아서도 그렇고요. 안 틀린 것도 고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틀렸다의 기준과 어색하다의 기준을 얘가 잘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틀리진 않았는데 어색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준이 명확지 않아서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쳐줘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지문을 프루프리딩을 해줘. 고쳐서 더 낫게 써줘. 왼쪽에다가 내가 쓴 문장,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네가 쓴 문장을 넣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비교하게 해줘. 이렇게 하면 문장을 비교하면서 뭐를 바꿔 썼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틀린 거를 고치는 것보다 더 나은 문장으로 고쳐 쓰는 걸 잘하는 애입니다, 얘는요. 단순히 이 문장이 틀렸는지 맞았는지가 중요한가요? 문법적으로 맞아도 어색한 문장이나 잘 안 쓰는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판단을 챗GPT가 잘 못해요. 이 점을 명심을 하시고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 두 개를 나의 글, 그 다음에 네가 고친 글, 그 다음에 라인별로 비교해서 표로 넣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틀린 거를 짚어보시는 데에는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걸 권해드리고요. 거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챗GPT가 거의 맞는 말을 하거든요. 이제 미시적인 정보들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틀려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답을 만들어내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정보들, 미시적인 정보들은 하나하나 정말로 맞는지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2021년 9월까지만 얘가 프리트레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정보는 물어봐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팝송의 가사를 뽑아줘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21년 9월 이후에 나온 노래에 대해서는 물어봐도 얘는 모릅니다. 여러분, 챗GPT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영어 학습에서 쓸 수 있는 것들만 몇 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요. 챗GPT가 분명히 한계도 존재하고 틀린 정보도 주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고치고 다듬어서 최상의 결과를 뽑아내느냐에 중점을 두셔야지 무조건 한 가지 프롬프트만 준다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얘가 한 번에 뽑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여러 번 바꿔서 계속해서 다듬는다.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세한 이제 사용법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얘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한번 찾아서 한 번씩 써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챗GPT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영어 학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